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으로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화자가 어떤 화자요? 서러운 30살, 30살의 화자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노래?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니까 깜깜한 방이겠네. 빨간 숯불이 피고, 숯불은 빨갛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배경처럼 이렇게 깜깜한데, 요 포인트 보이죠? 포인트처럼 이렇게 숯불이 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색깔이 확 티가 나겠네요. 일단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빨간은 시적 허용이고요. 그 다음에 숯불까지 하면 밝고 따뜻한 이미지. 결국 시각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할머니 혼자 계시나 봐요. 애처로이 잦아드는, 사라지는, 사그라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 어린 목숨은 어린 시절의 화자. 기억 속의 화자. 그러면 지금 어린 화자가 어떤 거예요? 그래요.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고 간호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윽고 눈 속을 시련, 고난, 장애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약을 구해가지고 왔나 봐요. 이 약이 산수유 열매, 아까 읽어봤을 때 산수유 열매는 보통 전통적으로 해열제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열이 막 나니까 해열제로 산수유 열매를 따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사랑. 영탄법이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눈, 시련,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부성애죠. 그러면서 눈이라는 하얀색과 붉은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이라고 하는 색채, 시각적인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읽은 것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이미지의 대비, 심상의 대비, 시각적인 대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상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비유법이죠. 젊으신 아버지 서늘한 옷자락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서늘한 옷자락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부성이면서 눈속을 헤치고 온 아버지의 어떤 시련을 극복한 것, 그 흔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열로 상기한 볼, 누구의 볼? 나의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열로 상기한 볼과 서늘한 옷자락은요, 뜨거움과 차가움,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촉각의 대비 맞습니까? 그래요. 촉각의 대비 맞아요. 아까는 시각의 대비만 계속 있었는데.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부성애를 느끼고 수용하는 태도.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눈이니까 아마 겨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몰라. 눈, 과거와 현재의 오버랩이고요. 성탄제 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때의 나는 어린 시절의 나야, 어른의 나야. 그치? 어른이 된 나죠? 그러면서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아이가 장면이 완전히 이제 뭐 한 거야? 바뀐 거야. 뭘 통해서 바뀐 거야? 뭘 기준으로? 그렇지, 뭘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 눈이죠, 눈. 과거와 현재의 오버랩을 통해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옛것이 뭡니까?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어디에는, 도시에는, 내가 어린 시절은 시골이었고요. 여기는 뭐예요? 도시예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죠. 그죠? 예전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지금은 사랑이 없고요.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찾을 수 없는 현대 문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뭔데? 그래, 눈. 그 눈을 보고 뭐 한 거야? 과거를 떠올린 거야. 발상의 계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뭐가 반복돼요? 서러운 30살이죠. 서서 의문이 사용해서 동일한 의문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는 것이다.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그 말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알면서 묻는 거야. 무슨 법? 서리법? 뭐야? 하고 싶은 말은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고 있다.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것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상적이고요. 문명 비판적인 건지 알겠죠? 그죠? 자, 아버지의 사랑, 순수한 혈육애. 다양한 이미지와 감각의 대비,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감각의 대비. 감각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감각, 어떤 특정 감각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이루며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어둡다라는 시각과 빨갛다라고 하는 시각이 대비를 이루면서 빨간 숯불이라고 하는 거, 피어오르는 생명성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색채의 대비죠. 반면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붑니다.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극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촉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열로 상기한 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식의 모습을 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촉각과 촉각이에요. 결국은 촉각, 온도 감각의 대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감각의 대비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무엇을 통한? 눈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칭적 구조입니다. 일단 화자는요, 과거에 있겠어요? 현재에 있겠어요? 그렇죠, 현재죠. 현재 도시에 사는 서러운 30살, 자, 성인 화자가 무엇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과거 회상을 합니다. 과거 뭡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린 화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산수유 열매를 따왔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날 밤이 뭘지도 모른다.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지금은 성탄제거든요. 성탄제 가까운 시기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화자는 삭막하고 비정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혈액 속에 산수유 열매 알알이 녹아 흐르고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눈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대칭 마치 데칼코마니움처럼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